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보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 책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피카소라는 작가가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해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인지도랄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경매에서 몇천억씩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또 우리나라 그림은 얼마 정도 하는 것인가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피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는 저도 작품을 이제 하고 있지만 피카소는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피카소가 초기 피카소로부터 구등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초기 피카소는 피카소 자체가 10살 때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림 실력이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14세 때부터 거의 미술 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16세 때 그 전국에 있는 미술상이라는 것에 휩쓸었습니다. 이때가 12살 때 12살 때의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그림들이 천천히 죄송합니다.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초기에 13살 때, 12살 때 그림들을 보시면 이 붓의 터치가 필선이 대단히 과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에 사실적으로 그림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피카소는 이때부터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과감한 붓터치를 해서 지금 10살 때, 12살 때부터 이 그린 실력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붓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이 색깔을 터치를 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색깔을 입혀야만이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서양화는 계속 터치를 해야만이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00년도에 피카소의 어릴 때 12살 때부터 13살 때에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걸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보면 색깔이 약간 청색 기운이 나옵니다. 이제 소년기 접어들어서 이제 20살 때쯤 돼서부터는 암흑기 시대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색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1895년 작품이고요. 이런 사실적인 작품도 피카소는 굉장히 표현력이 대단했다고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섬세하게 정말 그 노인이 그 공주님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리얼리한 그런 그림을 14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것도 15살 때 그렸던 그림들이고 이런 모든 그림들이 전부 다 세계 각 그 지역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개인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902년도부터는 약간 이제 청색기가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가 청색 시대가 1901년부터 1904년도까지인데 친구 카사게마스라는 이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가 실연을 상처를 당해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카소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청색 시대로 진입할 때는 이런 자화상입니다. 색깔이 앞에서는 아름다운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여러 아름다운 색깔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전부 다 푸르기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병들고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자화상을
그려냅니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앞에 그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장님입니다. 뒤에 있는 다림질하는 여인은. 그래서 청색시대에는 많은 고뇌와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청색시대에는 이런 푸른기가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는 있습니까? 그 피카소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장밋빛 시대로 갑니다. 왜 장밋빛 시대냐? 이때는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됩니다. 연애를. 페르난도 올리비에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해서 질병도 고정이 되고, 이제 모든 그림이 장밋빛 시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표현하면서 그런 축제와 피에로와 어떤 여인을 그릴 때 처음 더 붉은 색깔, 아름다운 색깔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게 1905년도까지의 그림들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서커스단이나 고개사 아니면 거의 가족들, 이제 술잔 들고 있는 가운데 파이프 들고 있는 소년, 오르간 연주자의 어린 할리퀸. 여기는 조금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노인과 소년 아니면 피에로, 여러 가지 연인들의 강대, 할리퀸이라는 소재, 또 저기 소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1906년도부터 1908년도까지는 아무 시대로 갑니다. 이제 자기가 연애도 하면서 핑크빛 시대로 지내봤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암흑 시대로 가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 하란계에서는 아프리카 미술을 수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바라보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미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남겨놨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다 매매가 되고 수천 원씩 팔리고 수백원씩 팔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란가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림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1906년도에서 8년도까지 벌써 피카소는 아프리카를 연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 미술을요.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품을 보시면 이제 가감하게 또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얼굴을 그래도 앞에서는 핑크빛 시대에서는 얼굴이 아름답게 표현도 되고 이랬지만, 지금 것들은 좀 무서운 그런 여인과 남자들과 풍경과 이런 그림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프리카는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병마와 싸우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해골과 구성, 해골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얼굴도 이게 무슨 사람인지 가일인지, 코를 봐도 코가 무슨 코같이 생겼는지, 콧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피카소는 그림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여자 남자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이렇게 보면 팔이 있고 여기죠, 힙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세히 보시면 피카소는 이제 저런 입체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도 얼굴과 옆에 팔뚝만 보이지, 이게 석작이라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면에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해서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은 굉장한 피카소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도 이 붓을 좀 만질 줄 알거나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터치라는 게 그냥 이쁘게 그린 터치가 아니라 그냥 낙서한 느낌으로 그렸지만 완성도가 높은 구성입니다. 이 누드 여인과 가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목이 이렇게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제 유감을 표현한 것도 그냥 이렇게 낙서처럼 이렇게 표현한 게 이 피카소의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자세히 보셔야만이 그림에 대한 완성도를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고 그림을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세 여인의 율동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3명이 보입니다. 그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 보는 시각이 그림도 감상할 줄 알고 자주 전시장에 들러야만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율동 버전이라 했으니까 그만큼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겠죠. 이건 테이블 위에 꽃인데 이런 거는 정물이니까 쉽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1908년도부터 9년도까지는 입체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피카소뿐만 아니라 입체주의에서 브라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피카소가 굉장한 어떤 변화의 상징을 두어야 된다 해서 그림이 초기 입체파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앞에서 본 그림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원통과 뭐 삼각추 같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단순한데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세히 보셔야만이 다리가 있는 풍경이지 않습니까? 다리는 이렇게 보입니까? 네. 예, 다리 보이고 이게 이제 교회당 같은 추죠. 근데 여기 보면 집입니다. 이게. 예, 예. 자세히 보면 삼각형으로 끊은 것 같지만 이게 다 집들입니다. 두 형체가 있는 풍경, 두 형체가 보입니까? 예. 다리 밑에 요 지금 형체가 보이죠. 예. 예.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수분 그림 찾기 정도로 그림을 또 자세히 보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원의 작은 집이라 했는데 집은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밑에 안에 이제 정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본 세 여인의 뭐 춤추는 모형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인과 배인데 이 사랑하는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인의 얼굴을 그리고 누드를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자는 보입니까? 안락 의자에 여자 누드라 했는데 의자에 예. 근데 누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봐야만이 우리가 누드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병가 정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초보자들이 그리면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분은 그래도 과학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물탱크라고 표현된 그림입니다. 이제 분석적 입체파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1910년부터 20년까지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원근법에 해서 그림을 그리며 먼 오솔길을 보면 저 멀리는 이제 나무가지가 있으면 현재 여기에는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시점이 달라 보이는 원근법이 있는데 그런 원근법을 무시하면서 이제 입체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체파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형체를 만들어서 사람이면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뭐 사과면 사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입체파로 해서 이게 기타에 처음에 봤던 게 기타 연주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그림이 만도린을 켜는 소녀입니다. 기타 같은 만도린이 보이죠? 네. 이것도
기타 같은 게 느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저는 이게 기타 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만도리는 어느 정도 표현력이 돼서 이만큼 이래 보이지만 여자의 그 몸 자체를 부드럽게 곡선을 주지 않고 전부 다 각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의 형태를 도형을 만들어서 입체파로 들어가기 시작됩니다. 이게 전부 입체파 시대의 그림들입니다. 크라리넷이라 해가지고 크라리넷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자꾸 찾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이거는 기타를 치는 와인을 이거는 이게 술이라고 병하고 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하고 되어 있어요.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시대별로 변할 때마다 너무 과감하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범주의 어떤 은혜를 가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작가도 많이 없었지만 그림을 많이 그려낸다는 게 저희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20점, 1년에 한 20점 이상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과거에는 지금은 거의 캔버스를 우리가 다 뭐 만들어 놓은 거 구입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지만 이때는 작가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캔버스를 만들고 물감도 뭐 만들어서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목판을 색깔을 칠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만큼 1년의 작품을 이렇게 큰 작품을 많이 만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피카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파를 지나서 초기 입체파를 지나서 종합적 입체파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1913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첫 번째 여인이었던 페르난도하고는 헤어지고 이제 에바하고 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 그림이 변하는데 여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림이 또 바뀝니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여자들하고 관계는 무엇이 작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자를 바뀌면서 헤어지고 또 새로 만나면서 그림이 굉장하게 많이 바뀝니다. 종합적 입체파 시대로 지나가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콜라주라는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콜라주를 하면 저희들이 있는 물건을 병을 붙이기도 하고 목판을 붙이기도 하고 신문지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붙여서 만드는 그를 종합적 입체파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신문도 보이지 않습니까? 병도 보이고 하여튼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그림 이거는 우리 그림을 그리면 그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그 테두리 여기도 뉴스 페이퍼가 보이고 기타도 보입니다. 잘라놓은 거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거는 망치도 보이죠. 네, 망치도 보이고 기타도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조각조각 낸 거를 붙여서 그림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그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많은 여자들이 여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셀 수 없을 만큼 연애를 많이 하고 여자들을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자들의 신체학 분석을 참 많이 표현을 하고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자들의 젖가슴의 형태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을 그리는 그림들입니다. 이것도 카드놀이 하는 그림을 카드도 붙여놓기도 하는 그림입니다. 1913년부터 14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지도 있고 마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를 붙여서 이 위에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완성도를 높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어떤 그 용기와 기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어디 강대를 표현을 그림을 그렸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하얀 칠해 놓은 거는 합판이거나 이런 뭐 마블지거나 그런 걸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타를 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달라집니다. 이제 피카소가 무대 미술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1917년 전쟁이 터지고 이제 또 에바가 죽습니다. 에바가 죽으면서 이제 무대 장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5세 되는 러시아 무용수 올가를 만나죠. 이 올가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마 여기에서 마흔이 다 돼서 첫 아들을 봅니다. 그때부터 또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는 입체파로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맞춰야만이 그림 형성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좀 부드러운 이게 이제 올가 여자들이 바뀔 때마다 초상화를 참 많이 그렸답니다. 나체도 많이 그렸지만 모델로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피에로 그림이 이제 또 달라지죠. 이제 정물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여인이 다리가 이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그림상의 표현은 이렇게 풍만하고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또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색깔도 달라지고 조금은 이제 초현실주의에 가까운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21년. 근데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그 공부를 하면서 나체 모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누드를 그릴 때는 여인이 여러분처럼 날씬하면 그림의 묘미가 없습니다. 절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날씬하면 이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의 어떤 색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좀 뚱뚱한 분들이 이렇게 풍만하고 또 허리도 쫙 들어가고 또 힙도 풍만하고 다리도 통통하고 뭐 머리도 좀 길고 이래야만이 그림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외국의 명화 그림을 보면 다 여인들이 살찌고 통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생활하면 남자분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만이 그림의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톱이 굵고 얼굴은 작은데 광대에 대해서 굉장히 피카소가 호기심이 많아서 광대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해변을 달리는 여인도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팔뚝과 다리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현실주의로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1918년부터 1936년까지는 이제 초현실주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카소 그림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보시고 이때까지 그 콜라주 기법으로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여기에 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 자기 기타 치는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병도 있고 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렇게 원근법을 주지 않고 가감하게 이 평면에 이렇게 바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피카소는 가감하게 자기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그냥 무대의 커튼을 갖다가 이렇게 제끼면서 기타를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을 보시면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옷을 이렇게 주름이 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바로 꺾어가지고 뭐 표현을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는데 이제 그림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표현력이 그냥 범상치 않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어떤 형태에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개성 있게 탁 잘라가지고 탁 끊어서 표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보입니까? 네. 예. 한 사람은 만도린도 불고 한 사람은 기타 치고 악보도 보고 여기도 지금 수도사입니다. 새까만 그 표현을 한 오른쪽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고 위로도 있고 박장도 있고 해변을 누던데도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석고상에는 하실이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석고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책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팔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석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팔을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왜 팔이 저렇게 짧아져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림은 보면 볼수록 자꾸 궁금해야 됩니다. 왜 저 작가가 그림의 색깔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아니면 왜 빨간색인데도 빨간 것도 아닌 것이 주황색도 아닌 것이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 작가의 어떤 철학이나 작가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그림을 그려야만이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개사를 그렸는데 저도 한 번씩 이 그림을 보면 매력을 느껴서 제가 스케치도 저도 해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왜 기하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몸뚱아리는 없습니다. 팔다리만 있습니다. 머리하고. 여기서 또 재밌는 혓바닥이 보입니까? 네. 혓바닥이 저렇게 표현을 했고 젖가슴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리도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시대 때 피카소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후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얼굴하고 목을 저 위에다가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꽃도 보이죠? 꽃도 보입니까? 얘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난기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도 이게 수천원 합니다. 이게 3,000원짜리입니다. 소득이 경매에서 3,000원에 낙찰받은 그림입니다. 이 꿈 그림이. 이게 벌써 뉴욕의 개인 소장으로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그 경매 옥션이나 이런 데 다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3,000원 정도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베개와 소녀. 소녀 얼굴 저기 손톱하고는 보이죠? 네. 피카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제 전쟁 시대로 들어갑니다. 1937년부터 45년 동안 게르니카를 그리게 되는데 스페인의 그 폭격기가 뭐 그냥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그 스페인에서 피카소한테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전쟁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림이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신문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게르니카 이 전쟁에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모습의 표현을 이렇게 한 그림.
조금 어둡고 금이 나고 뭐 해골이 보이고 막 이렇게 시커먼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거는 우는 여인은 자기 애인을 그렸는데 질투를 많이 해서 우는 여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줄무늬 모자의 여인이라 했는데, 아니 줄무늬 모자의 여인이면 그 모자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얼굴은 기하학적으로 그 두 개로 표현을 하고, 목도 목이 아닌 것이 입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입술이 그려져 있고 눈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저기도 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피카소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가감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는 작가들이 뭐라고 평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혹평도 있었겠죠. 아름다운 그림, 인상파 그림만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면 여기도 전쟁시대 때 그린 그림이라서 죽어서 시체가 그냥 파괴져 있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해골도 있습니다. 납골당이기 때문에 아침에 곡조도 시체가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피카소가 정말 이제 대단한 게 전 세계에 지금 남아 있는 작품이 5만 점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보자기도 그랬지만, 지금 저희들이 평생을 그려도 2,000~3,000점을 그리면 많이 그린답니다. 3,000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이분은 굉장히 90살 넘게 99세쯤 돼서 돌아가셨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해서 거의 5만 점이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갱이든 고흐든 많은 분들이 좀 유명한 작가들이 있지만 그분들 작품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작품이 없어서 그분들 작품은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가격 형성이 잘 안 되는데, 피카소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림을 자주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비싸기도 합니다. 도자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도자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져보셨는지 모르지만, 도자기에는 이 그림 그리는 철분을 묻혀서 하는 표현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초등학생이 그렇게 낙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표현할 거 다 표현했습니다. 토장 표현, 정물 표현. 이런 도자기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도자기 보는데 여기다가 얼굴, 눈하고 코를 표현한 거 보시면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웃는 얼굴이라고 했는데 까만 코의 얼굴이었습니다. 코는 보이시죠? 콧구멍이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보면서 이 설명을 듣거나 제목을 보시거나 해야만이 이게 까만 코의 얼굴이다 하면 코가 어디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굴이라고 했는데, 얼굴이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사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얼굴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피카소의 도자기 공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피카소의. 이게 마지막 여자 도자기 공장에서 만났던 여인하고 지금 사진 찍은 거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부터 1943년도까지의 이제 또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후한 작품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순합니다. 점 하나를 끊어놓고 100호짜리가 10억씩 합니다. 점 하나 끊어놓고.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그래도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들이 많지만 지금부터는 섬세한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툭 했는데 머리카락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눈썹도 뭐 한 2번, 3번 정도 붓질했는데 눈썹이 표현이 되고, 단순하게 작업이 굉장히 선이 강하면서 짧게 그냥 붓터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안 하고 큰 붓으로 그냥 한 2번 이렇게 쭉쭉쭉 뭐 이렇게 끄면 그게 이제 다리가 되고 뭐. 그림은 나이가 들면 초등학생 같은 그림이 된다. 그게 욕심도 버리고 마음도 비우고 모든 기력도 조금 떨어졌지만 표현하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단순하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도 이 속에는 그분이 이 그림을 표현하는 이야기거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뭐 꼭 낙서같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처럼 색깔도 이쁘지도 않은데 왜 저게 몇천원이고 이 그림값이 그리 비쌀까? 그 의구심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그 피카소가 14살 때부터 그렸던 그림들을 봤지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려도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구상력이 없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도 가끔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때를 그 기록을 했던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판합니다. 판화 기법은 목판이나 이런 데 파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림을 판화라고 합니다. 석판화, 동판화, 목판화 그렇게 세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여인이 바뀌면서 그림이 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는 베르난도 올리비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를 모델로 이제 만나서 이제 사귀게 돼서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도 피카소하고 헤어지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에 피카소한테 공갈을 치죠. 내가 자서전을 만들어 가지고 낼 테니 내 평생 생활비를 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서 그 생활비를 많이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죽기 전까지 그 저작권을 못 만들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죽고 난 뒤에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렵게 자랐고, 부친한테 큰 게 아니라 친척 집에서 크다가 또 친척이 뭐 팔려고, 나이 많은 백의사한테 팔려고 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 나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피카소를 만나게 돼서 얼마 못 삽니다. 얼마 못 살고 헤어지고, 여자가 올리비에, 베르난도 올리비에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 부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또 오래 살지도 못하고 폐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게 되면서 또 죽기 전에도 또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림이 이제 입체파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올가, 발레리나 하는 그 올가를 만나게 돼서 정식으로 결혼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발레하는 그림을 그리고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아들을 그리고,
여인을 만날 때마다 여자의 그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마리 테레즈 월트라고 해서 또 발레리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또 연애를 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헤어지죠. 아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따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도라 마르라고 이제 또 만납니다. 이 여자는 사진작가로 활동했는데 그때 나이가 29인데 피카소는 54살 때입니다. 54살인데도 다들 보면 피카소가 이렇게 건드려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인들이 더 피카소를 좋아해서 유혹을 하고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여자들끼리. 이런 여자들도 나중에 굉장히 그 아픔을 당해가지고 정신과 의사의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우는 여자라고 표현이 돼 있을 정도로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울은 여자라서 이 피카소가 운다고 이렇게 우는 여자를 그렸다는. 보통 작가들이 여인들을 만나면 모델로 많이 그려두고 싶어 하고 그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도 전시장에서 만나는데 나이가 22살인데 62살 되는 피카소의 매력을 느껴서 가까이 갑니다. 지금도 22살이면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린데 64살 되는 피카소.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좀 매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하고 생각의 사고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냥 표현을 과감하게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고 시적인 문학적인 언어학적인 그런 표현도 하게 되고 좀 그런 기질이 좀 많죠, 작가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이 얼마입니까? 8시죠.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수천을 한다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인지 왜 이렇게 비싼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스티브 잡스죠. 이 사람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마크 로페스인데 뒤에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고갱인데 이게 3,270원짜리 그림입니다. 이게 77cm에 101cm밖에 안 되는 그림이 경매로 매매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카드놀이 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2,6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림이라서 그림이 없어서 비싸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단의 그림인데 시점이 다르죠. 사과 시점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시점이 이에서 입체파의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잡스가 지금 내가 왜 그 얼굴을 제일 먼저 보여주냐면 마크 로스쿠라는 이 작가의 추상 생명주의 화가인데 이 그림이 그 부자가 인테리어에 아무것도 거실에 없고 이 그림만 하나 달랑 있답니다. 아예 책장이 무엇이고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흰벽면에 이 그림이 있답니다. 이게 그 2,290억에 팔려서 잡스가 글을 나누고 감상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초상화 생면을 왜 이 사람이 좋아하느냐면 복잡하게 그린 것보다 단순하게 그렸는데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라 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카소 그림이죠.
이것도 거의 뭐 2천억씩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36살 때 요즘에는 모델리안이 누워있는 나무인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인체를 그리면 손, 발이 다 나오도록 그려야만 이게 완성도가 있는 그림이라 했는데 이때부터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조각도 팔이 잘리는 그런 조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잭슨 볼록이라고 이것도 이제 미국 작가의 그림인데 1526호. 이거는 그냥 물감을 위에서 아래로 뿌려서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그림의 경매에는 낙찰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앞서 피카소가 그렸던 터치가 굉장히 강렬하게 했던 그런 그림하고 비슷한데 거의 낙서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그림도 거의 뭐 1억 3,700만 달러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건 한 1,60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아까 전에 봤던 피카소의 꿈 그림인데 이게 거의 1억 5,500만 달러 같으면 지금 한 1,800억 정도. 이 작가는 금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금 세공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 금으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인데 이것도 거의 뭐 한 1,6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 작가도 굉장히 이 성문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뒤틀린 인간 현상으로 자기가 어릴 때 감에 살아왔던 환경 속에 그림을 표현해서 이 작가 레진드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뭉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도 엄청나게 비싸게 많이 팔렸죠. 1356억짜리. 근데 전부 다 작가들이 환경이 어릴 때 자기가 고통받았던 환경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들이 다 지금 인정받고 경매에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베르트 자코메티 이 사람 조각품도 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크지가 않는데도 이게 지금 거의 뭐 1,6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보기도 빼빼하지만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뭐 표현을 하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인데도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고갱은 3,200원, 폴 세자는 2,825원, 로스코 2,260원, 피카소 2,180원, 모딜리안이 뭐 1,925원, 잭슨 블럭 1,526원, 그렇게 프링도 1,500원, 작품에게 1,470원 이랬는데 우리나라 이 박수근 작품이 이게 72cm에 37cm 같으면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이게 얼마 안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미술도 좀 늦게 왔지만 조선시대에 우리 부르마 끌고 있을 때 독일에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된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히 했던 사회 환경도 있지만 민주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발전 속도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중섭이 항소도 사이즈가 35cm에 52cm밖에 안 됩니다. 이게 35으로 이제 낙찰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그림이 외국 작가보다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중섭도 그렇고 박수근도 그렇고 그림의 양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중섭은 내나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게 전부 다 환경 속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그 돈 있는 분들이 작가들 어려운 작가들한테 끊임없이 돈을 해주고 재료를 사주고 구입을 해주고 그래라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경제 한 7위, 10위까지 올라왔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다 많았습니다. 작가들도 어렵고 작가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고 이러면 우리도 이 외국 작가들 못지않은 그런 작가들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지금도 현대미술 아트페어 시장에 가면 10억, 20억 하면 원이 10억, 20억 주고 왜 그림을 사느냐 그래야지만 먼 훗날 우리가 수백 년 지나서 그 작가의 빛이 난다면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연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그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장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